네, 한칼 김재현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뭐 국민의힘이 조금 전 8시에는 대검 앞에서 그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의총을 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의총 형식을 띄지만 사실상 이제 전 의원들 네. 모아서 규탄 대회를 한 것인데 네.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그 검찰에서 항소 포기를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네. 이재명 정권의 그 민낯이 드러나고 네. 이재명 정권이 이제 그 항소는 포기했지만 권력에서는 끌어내려 오려는 그 징조가 보인다. 그런 느낌으로 저희들은 이 문제는 끝까지 네. 끌고 문제 제기를 하고 물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법무부 앞에서 또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이미 박사님께서도 말씀도 하셨지만 정성호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해라.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예. 법무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대장동 사건의 그 항소 여부에 대해서 항소를 하겠다고 당연히 보고를 하니까 네. 신중하게 판단해라. 그 말을 하지 마라는 거잖아요. 네. 거기 대고 당신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네. 신중하게 판단해라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미 그것 자체가 네. 그러면 노만석 대검차장은 또 어떤 말을 했냐면 법무부와 용산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예. 내가 판단을 했다. 그 네. 말은 어차피 결정은 자기가 할 수밖에 없지만 외압을 받아서 결정했다는 것이고 나도 힘들다. 나도 힘들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버티기 어렵죠. 저는 노만석 차장 검사 검찰총장 대행은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사퇴할 거라고 봅니다. 예. 저 사람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뭐 쫓겨나는 것인데 왜 저런 일을 벌였을까를 생각해 보니 네. 거기에 법무부와 그 다음에 용산과의 관계를 고려했고 검찰이 뭐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네. 그것을 고려했다. 물론 이제 자기 개인적인 출세욕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검찰총장도 해야 되고 뭐 법무장관도 해야 되고 그런 순수한 출세욕으로 이 사건을 항소 취소했다고 볼 여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란 건 자기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아서 그 후배 검사들에게 한 말은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그걸 고려했다 이런 약간 변명을 한 것인데 네. 뭐 검찰이 지금 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제 거의 수사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있는데 그나마 보안 수사권이라도 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이거라도 안 해주면 해주겠느냐 뭐 그런 취지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게 수사권 보안 수사권을 뇌물로 받았다는 취지인가? 아하. 예. 어쨌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것. 네. 이것이 바로 직권남용죄거든요. 직권남용이죠.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자신이 그 개별적인 사건을 지휘하려면 문서에 의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은 문서에 의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휘 내용도 신중하게 판단해라 라고 사실상 압박을 가함으로써 예. 그 검찰총장 대행은 나도 괴로울 정도의 마음을 가져서 이것을 자기가 원래는 항소하는 것이 즉위 정상적인데도 그걸 못하게 막았으니까 명백히 직권남용죄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검찰총장 대행은 스스로가 이 잘못된 결정임을 알면서도 서울지검장에게 항소를 못하게 했으니까 이 둘은 사실상 순차적으로 직권남용죄의 공범이 된 겁니다. 아하. 예. 그런데 예. 문제는 그러면 직권남용죄가 이 둘이 한 거냐. 네. 우리 영화 친구에 보면 칼로 막 찌르면서 그래 그만해라 많이 묻었다 아이가 이러는데 그 당사자가 이제 그 항복을 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죽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찌르는 찌르는 그 행동 대원은 실질적으로 위에서 지시를 받고 그렇죠. 그냥 하는 칼제비에 다름없거든요. 그럼 칼질을 한 그 행동대장 내지 행동대원은 정성호 그리고 노만석 둘인데 그 뒤에서 이 사건은 항소를 하지 못하게 막은 사람은 누구냐? 네.
그 두목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것은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게 거식이잖아. 근데 이제 그러면 왜 그런 일을 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예. 이 항소 취소하면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가장 이익을 얻을 자가 누구냐? 뭐 그걸 생각해 보면 네.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구속되어 있는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그런 일을 벌였을 리는 없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범인은 온 국민이 다 아는 그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청와대도 근무하셨잖아요, 우리 최 의원님. 네. 그 청와대에서는 이제 정상적인 사건의 경우에도 이게 사회적으로 좀 관심이 많고 파장이 크다 그러면 일선 검찰이 대검한테 보고하고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하고 네. 법무부가 민정수석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이 최고 그 권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정수석도 대통령 참모에 불과하니까 보통 민정수석에다가 보고한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한테 보고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저 수석 비서관도 비서거든요. 네, 그럼요. 비서는 독자적인 결정권이 없어요. 예. 모든 비서는 자신이 모시는 상관의 그 안위와 판단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네. 수석 비서관이라 해서 자기가 최종 결정권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네. 그러면 다만 그 모시는 상관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거나 또는 판단을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알려주는 것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교도소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장동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징역 8년 그리고 추징금도 어마어마하게 그 선고를 받았는데 물론 뭐 자신들이 지금 해먹은 거에 비하면 정말 뺑아리 눈물만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지금 중단을 해놨지만 네. 판사들이 끝까지 재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그래도 한 지금 4년 한 8, 9개월 후에는 재판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때 나이도 이제 많이 드셔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교도소 가실 생각을 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또 그 외에 사건이 뭐 열 몇 개나 있으니까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평소에 변호인 역할을 하던 분들을 민정수석실에 데려다 놨잖아요. 네. 4명 중에 3명이 변호사. 예, 이 사람들은 다 그것만 해요. 아하.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자기가 마음대로 처리를 해요. 또는 뭐 바빠서 몰랐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에이 거짓말을 해도. 김재현 최고위원도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노만석이라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후배입니까? 저는 검찰에 저분이 저보다는 조금 후배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심우정 총장이 저하고 연선 동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후배일 거예요. 예, 그렇겠죠. 예, 그런데 후배. 예.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더욱이나 지금 친정인 이 검찰이 이렇게 그냥 무너지는 거가 진짜 안타까우실 텐데 그동안도 이 외풍에 저항하는 이른바 검난이라고 하는 게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의 검난하고 지금의 이거는 좀 양상이 좀 다르다. 예. 네.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에 이제 검난은 검찰에 대해서 명예가 훼손되거나 네. 또는 지휘부에서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검찰의 그 국민적인 신뢰가 추락할 때 지휘부가 물러나라는 네. 것이었어요.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주장이었죠. 제가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로 있을 때 그때 네. 김태정 검찰총장이 예.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짓을 김대중 때 온로비 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태정 총장 물러가라고 그 평검사들이 이 서명을 하고 이제 검사들이 이 연명으로 연반장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네. 이때 이렇게 되면 검사장들은요. 그 휘하 검사들 설득하면서 야 너희들이 안 그래도 우리가 의견을 내겠다 그러면 내도 조용히 내면 안 된다 이건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우리가 나서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연반장 사건들이 벌어지고 네. 했었는데요. 그러면 대체로 물러갔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일선 검사장들이 먼저 잘못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것은
평검사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상황이 된 아하, 거죠. 예. 저는 이 상황을 검찰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물론 지금 항소는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그 사건 공판이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네. 분명히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카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위증교사 예. 사건, 선거법 사건 다 해서 이 사건을 다룬 검사들은 다 쫓아낼 겁니다. 네. 왜 쫓아내느냐? 물론 밉죠. 뭐 지금 뭐 조작 기소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미워서 쫓아내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들이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 그 검사들 수사 검사들이 없어야 재판이 좀 흐리멍텅하게 됩니다. 아하. 예. 수사 검사는 자기가 이 사건 기록을 다 작성하고 만들고 또 그때 당시에 관련되었던 사람들 조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 성향을 다 파악하고 네, 네. 그래서 조서에 없는 내용도 알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법정에서 관련자들이 나와서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들이대면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를 알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꼼짝 못할 증거를 들이대면 이제 항복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중요해요. 이게 수사검사가 기소를 담당하게 그동안은 되어 왔는데 그렇죠. 이걸 지금 분리하겠다는 게 이제 저 좌파들의 생각이고 네. 이번 경우에는 그 남욱이라는 자가 그야말로 법정에서 네. 이 그냥 허위 증언을 했다고 지금 네. 수사검사들이 보고 네. 그럼 자기들이 재판에 나가서 그 남욱의 허위 증언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중앙지검에다 요청을 해서 중앙지검장도 필요하다 네. 했는데 대검에서 그걸 막았다는 거거든요. 못하게. 그 노만석 저 양반이 예. 곧 쫓겨날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진 않는데 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검사들이 만약에 한통속이 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검사들은 정의 수호자가 되어야 되는데 피고인을 앞에 두고 또는 이 모해 그러니까 피고인이나 또는 검찰을 어떻게 잘못된 결론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네. 즉 재판부를 썩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증인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것을 정의 수호자인 검사가 제대로 그 반박도 하고 증거를 대고 해서 진실 발견에 나서야 하는데 네. 그 검사들이 쫓겨나고 없어지고 불이익을 받고 하면 그러면 재판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 저 얼마 전의 일이지만 수사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수사를 했고 재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하니까 늘 공판 수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네. 저 멀리. 통영지청으로 보내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차몰고 올려도 그리고 거기에서 절대로 또 근무지 무단 이탈 못하게 아하. 그러니까 이제 오늘 출장을 간다면 어제 밤까지는 근무를 하게 아하. 만들고 그러면 예. 이제 차를 몰고 새벽까지 와서 공판을 하고 또 가야 되고 아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치사하게 공판 수행 방해를 했는데 네.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제 쫓아내는 거죠. 아주. 예. 그러다가 아마 그래도 버티면서 나는 이 당군 일의 최대의 부정부패 사건을 끝까지 처벌하겠다라고 나서는 검사가 있으면 마지막에 온갖 요즘 뭐 조작 기소라고 민주당이 주장하지 네,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검사를 탄핵을 하는 거죠. 아하. 탄핵을 해놓고 검사가 또 직무 수행을 못하게 막고 온갖 짓을 아마 앞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 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안심하고 주무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그 좌파 아부꾼들이 전부 들고 일어날 텐데요. 저는 이제 검찰이 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봅니다. 역사적 소명을 스스로 다할 것인지 아니면 권력의 개가 될 것인지 네. 이 상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럽죠. 예, 굉장히 실망스럽고 절망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의로운 검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나서서 검찰을 그래도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저랬기 때문에 수사권을 가져야 하고 저랬기 때문에 정의 수호자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구나라는 생각이 가질 수 있게 검사들이 분발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오늘 아침 8시, 그러니까 어제 이미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탄핵이라는 단어를 직접 썼거든요. 그리고 김문수 최고위원도 이재명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오늘 8시에 대검 앞에서 그리고 2시에는 법무부 앞에서 이제 항의 규탄 의총을 열고, 내일은 집회를 합니까? 장애 집회? 내일은 이제 그 국회 그 본관 앞 계단 그 일대에서 그 당원들까지 모아서 전부 규탄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한 2차례 했던 그 본관 앞 장애 집회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당장에 장애 집회를 넓게 열어서 하기에는 네. 준비라든가 모든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국회 내에서 장애 집회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 자유파 정하고 국민들이 다 참여를 해도 되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많은 우리 자유파 보수 진영 전체가 참여해서 이 정권 규탄의 이 서막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렇게 고민할 시간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라는 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이용하고 장애 집회도 하고 또 탄핵 소추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 그러면 종북 주사파들이 계속 그거를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계속 쌓인다. 이게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권 대통령으로 만들던 그 전술이다. 우리도 그걸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당장 이를테면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본회의가 열려 있으니까, 정기국회 기간이라 열려 있으니까 그 법사위 현안 질의 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 추미애가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이라고 뭐 회의도 안 열어주고 그렇다고 그러대요. 국회에 정말 망나니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예. 국회를 뭐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정말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보다 중요한 현안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도 뭔 내용인지 듣고 싶을 텐데, 그러면 당장에 노만석 차장 그리고 정성호 법무장관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봐야죠. 예, 그걸 미루는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뭐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법의 맹점을 가장 잘 활용한 변호사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의 핵심에 있지 않는가. 네, 네. 그리고 국회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투쟁을 해야 되지만 지금 의석수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우리가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들로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또 보수 진영의 많은 시민 사회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종교계, 언론계,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이 모든 세력들이 이제는 뭉칠 때가 되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힘을 합치면 107석의 그 야당이라는 왜소한 힘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노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좌파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는 외곽을 노련하게 때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문재인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이재명이가 뒤늦게 쓱 나타나서 끼어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하고 김문수 최고위원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탄핵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전공법으로 정면으로 한판 붙자 이런 뜻으로 저는 봅니다. 탄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탄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민주당이 국민의힘처럼 그 내부의 배신자들이 들끓어야 가능한데 민주당이 그런 배신자가 과연 나올까요? 우리 당은 아무래도 그런 배신자들이 좀 늘 암약하고 있었는데 네. 민주당에는 뭐 나와봤자 별로 없을 거라고 근데 봅니다. 발의까지는 가능해요? 안 됩니다. 탄핵 발의도 안 됩니까? 제적 과반수가 과반으로 발의. 대통령 탄핵은 제적 과반수가 탄핵 발의를 해야 되는데 뭐 그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아마 장동혁 대표께서 탄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 정권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끌어내리기에 나서겠다는 네. 의미라고 봅니다. 네. 끌어내리는 방법은 뭐 탄핵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탄핵이 안 되더라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결국은 국회 의석수를 변경시킬 수 있는 총선까지 가서 바꿔야 되겠죠. 정성호에 대한 탄핵은 가능하죠. 발의가. 탄핵 발의는 가능합니다. 네, 네. 제적 3분의 1 이상 우리 당에서 100석 이상이기 때문에 제적 3분의 1 이상이면 탄핵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방식도 동원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뭐 모든 그 원내외 투쟁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검난도 이제 막 시작됐고 사실은 어제부터 갑자기 일이 확 커져 버렸어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어제부터 완전히 전투 모드로 지금 모드가 완전히 바뀐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김재현 최고위원이 여러 가지 이 종합적인 이 전략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 나가면서 또 우리가 힘이 붙여서 끝까지 못 가는 일이지만 시작은 해야 될 일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말씀을 이제 쭉 해주셨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항상 창대하다라는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저희들 힘이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팔짱 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되어 가는 나라를 누구든지 분명히 나서서 잘못되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되어 가는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끝까지 투쟁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한칼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전화만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